주유소 자주 안 가도 되는 거. 아, 여기서 단점이 하나 또 있군요. 자동 세차를 못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타면은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경제성은 좋은 것 같아. 수리비도 얼마나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야, 전기차 홍보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을 단 분들도 있던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전기차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죠. 전기차 타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러실 텐데, 충전입니다. 그건 솔직한 얘기로 충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 보통 전기차 타는 분들 얘기하는 집밥이 있어요. 집밥이라고 해서 비공용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쓰는 거죠. 저만 쓰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그냥 충전하면 다음날 아침에 완충돼 있으니까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단점은 충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요즘이야 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자주 안 움직입니다만, 간혹 가다가 시골에 이제 부모님 뵈러 간달지 그러면 충전이 이제 신경 쓰여요. 처음으로 제가 전기차 코나를 타고 시골에 부모님 뵈러 갔을 때 완속 충전기에다 릴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상용 충전기 케이블 있거든요. 220V 꼽아서 쓰는 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서 220에 꼽아서 릴선 연결해서 충전하려고.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일반 비상 충전 방식 암페어수가 높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라도 충전하고 이따가 와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져갔었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올라갈 때 배터리가 부족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급속 충전기 있는 데를 찾았거든요. 급속 충전기 있는데 갔는데 고장이 나서 충전이 안 되고 해서 완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있는 데 가서 충전을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한 다음에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급속 충전기로 충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초기에 전기차 사시는 분들 집밥이 없는 경우라면, 아니면 집 주변에 충전소가 없는 경우에는 충전이 가장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수소전기차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넥소 같은 수소전기차가 지금 수소 충전하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한 번은 고속도로 천안역에서 상행선이었는데, 저는 전기차 그냥 충전기, 급속 충전기 꼽아놓고 저는 화장실 갔다가 차 마시러 갔는데 줄이 쭉 서 있더라고요. 넥소예요, 다. 왜 서 있어요? 그랬더니 충전 줄 서 있는 거래요. 에? 그러면 한 대당 얼마 걸린대요? 그때 몇 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줄 서 있으면 앞차가 나가면 또 따라서 앞쪽으로 빼줘야 때문에 한 사람은 차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구나. 저도 관심 있게 보던 차 중에 하나였거든요. 수소전기차를.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충전소가 아직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주유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주유소에 급속 충전기가 생긴다면 분명히 가능하긴 한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충전소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대수 대비해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부족하진 않거든요. 지금 제가 운행하면서 느낀 적으로는 고속도로 충전소 들어갔는데 차가 전기차 충전기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충전 못하고 다음 휴게소로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가면 비어 있어서 바로 충전하고. 근데 이제 올해는 또 모르겠죠. 뭐 새로운 전기차들이 많이 생산돼 나오니까 발매되고, 그런 거 이제 충전에 관련된 점이 좀 단점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큰아이가 좀 기관지가 좀 약하거든요.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 전기차 타면 그게 조금 그 히터 쪽에가 순행식이 아닌 그 전기식 PTC 히터나 그걸 쓰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돼요. 건조해져요. 많이 건조해집니다. 보통 우리 전열기로 난방하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가습기를 꼭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가습기 쓰면 되니까
되는데 뭐 에어컨 성능, 에어컨 켰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히터를 켰을 때 그 너무 실내가 건조해진다라는 거. 네,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고요. 코나 EV를 갖고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직접 이용했던 경험을 저한테 한번 들려주셨는데, 네. 뭐 사장님 직접 그 예약 전화까지 하셨는데 답변이 그냥 좀 이상한 방향으로 했다. 이상한 방향은 아니고. 아니, 그들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응대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먼저 말해서 AS 접수를 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사업소는 뭐 며칠 정도에 예약이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는 그 사람들의 매뉴얼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제동장치 쪽 문제였거든요. 제동장치 쪽 문제가 있어서 그 서비스를 예약을 요청했다 한 2개월 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접수 받으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동장치가 고장났는데 이거를 2개월 동안 타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세워둬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제동장치 고장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방법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빨리 어차피 순서대로 AS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AS망을 더 넓히던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또 요즘 뭐 인원 줄이고 뭐 여러 가지로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인원 늘리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고요. 장점은 엄청난 토크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얘기는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시는 분들, 뭐 차는 그냥 뭐 타고 다니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나라에서 200km 넘는 길이 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보면 왜 200km가 나오면 운전이 편한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면 오히려 사고를 회피할 수도 있거든요. 빠르게 달려서 위험한 게 아니고 빠르게 빠져나가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치는 첫 번째고요. 물론 이제 뭐 소음 진동 없는 거, 경제적으로 주유소 자주 안 가도 되는 거. 여기서 단점이 하나 또 있군요. 자동 세차를 못 합니다. 기름을 넣지 않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를 못 해요. 저는 따로 무슨 시스템과 관련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 셀프 세차장이 인기군요. 네. 셀프 세차장 추운데 힘듭니다. 추울 때는 힘들어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충전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불편하지 않느냐. 엄청난 토크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진짜 운전하기